Never,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출문제 15회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지는 2020년 1학년 2학기 충남여고 시험지입니다. 쉬운 문제는 빠르게, 어려운 문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하며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부터 볼게요. 1번. 점 A, B를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움직였다고 했고요. Y축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점의 좌표는 1,3이다. 두 실수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값은요? 라고 했어요. 그럼 뭐야? 점의 이동이니까 그냥 바로 움직여주면 되겠죠? A, B라는 점이 있었는데 이때 이 점을 X축의 방향으로는 2만큼 움직인댔고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움직여준다면 그 점좌표가 A 플러스 2, 될 거고요. B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점좌표가 지금 뭐랑 똑같다? 1,3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겠죠. 그럼 결국 계산하자 했으니까 A 플러스 2가 1이었을 때의 값은 A는 마이너스 1이고요. B 마이너스 1이 지금 3이었을 때니까 B 값은 4요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요. 그럼 최종 구하라는 건 A 플러스 B를 구하랬으니 A 플러스 B는 지금 3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답은 1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로 보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두 집합 A는 1,A제곱, B는 B,4에 대해서 A는 B였을 때 두 집합이 같을 때 자연수 A, B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예, 두 집합이 같다라는 건 갖고 있는 원소가 똑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A 집합에 있는 1의 원소는 당연히 B와 같아야 되는 거니까 1은 B랑 같을 거고요. 그러면 결국 A제곱 이 원소는 4와 똑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A 값이 가질 수 있는 거는 2 또는 마이너스 2요 이렇게 되는데 자연수 A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가 아닌 2가 되겠네요. 그러면 A는 2, B는 1을 찾은 결국 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예, 다음 문제로 보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명제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으면 직사각형이다. 참 거짓과 그 역과 대우의 참 거짓을 순서대로 말한 것은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뭐야? 일단 첫 번째 명제가 참인지 확인부터 하시면 되겠죠. 명제 그리고 역 그리고 대우까지 다 확인을 하래요. 그러면 명제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으면 직사각형이냐 라고 했는데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건 직사각형 말고도 등변사다리꼴이 존재하죠. 등변사다리꼴도 결국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으니까 그럼 결국 얘가 지금 발레를 들어준 거고요. 그러면 결국 명제는 거짓이요. 두 번째 역 볼까요? 역은요 직사각형이면 결국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냐라고 질문한 거겠죠. 네, 그럼 그거는 참이요 이렇게 말하면 되고 당연히 대우는 명제가 거짓이니 결국 대우도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답은 거짓 참 거짓이라고 되어 있는 5번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4번 문제입니다. 두 점 A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B 3,7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네, 원이 있고요. 그 원의 지름의 양 끝점의 좌표라고 얘기를 했었으니 그럼 점좌표가 하나, 여기 점좌표가 하나, 그럼 지름의 양 끝점이면 당연히 원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중심좌표부터 구하면 되겠죠. 그럼 이때 A점과 B점의 중점을 먼저 구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중심좌표를 구하는 저 중점의 좌표는요. 2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3,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7이요. 이렇게 해서 결국 중심좌표를 먼저 구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중심좌표는 마이너스 1,3이요. 이렇게 계산한 값이 나올 거고요. 그럼 두 번째 이제 반지름까지만 찾아주면 되겠죠. 그럼 반지름은 뭐 마이너스 1,3 하나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5,1 마이너스 1,3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의 거리를 그냥 구하려다 보니 루트 거리 차이가 4니까 4의 제곱 그리고 또 거리 차이가 4니까 4의 제곱이요 이렇게 쓰여진다면 결국 얘는 지금 루트 32요 이렇게 완성이 되겠네요. 그러면 중심좌표가 마이너스 1,3이면서 반지름이 루트 32인 원은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얘는 지금 32요 이렇게 갖다 쓰여지는 걸 찾으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때 답이 될 수 있는 거는 4번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전체 집합 U는 X바 X는 10 이하의 자연수여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때 조건 P가 X는 소수 또는 3의 배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조건 P의 진리집합을 구하래요. 그럼 저게 참이 될 수 있는 걸 찾으라는 거고, 그럼 당연히 우리가 써보면 소수는 2, 3, 5, 7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10 이하의 자연수에서 3의 배수는 3, 6, 9가 있으니 얘 또는 얘니까 얘네 둘의 합집합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럼 합집합은 결국 2, 3, 5, 6, 7, 9 이렇게 갖고 있는 집합을 말하는 거니까 진리집합은 4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어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6번 문제입니다. 원 x-2제곱 플러스 y-3의 제곱은 1을 x축, y축, 직선 y는 x에 대칭 이동한 원의 중심을 각각 a, b, c라고, 그때 삼각형 a, b, c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결국 뭐야? 지금 저거에 다 a, b, c의 좌표를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첫 번째 저 원의 중심 좌표가 지금 2,3이었으니까 그러면 a라는 점은 뭐 한다고 했었죠? 첫 번째 x축에 대칭한 거래요. 그럼 x축 대칭한 점은 우리는 좌표가 y좌표가 부호가 바뀌면 되니까 2,-3이요 이렇게 써질 거고요. 두 번째 y축에 대칭한 점을 b라고 얘기를 했으니 그럼 y축에 대칭한 거는 우리는 x좌표가 바뀌면 되겠죠. 그럼 -2,3이요 이렇게 쓰여질 거고요. 세 번째 c는요, y는 x에 대칭한 점이랬으니까 x좌표 y좌표가 바뀐 3,2요 이렇게 지금 완성이 되겠네요. 그러면 결국 이제 한번 상황을 볼까요? 그림을 보려고 x축 y축을 다 그려놓고서 거기에다가 지금 좌표로 표현하다 보면 첫 번째 2,-3이야. 그럼 2,-3이요. 뭐 대략 여기 있을 거고요. 두 번째 -2,3이요 라고 했으니까 -2,3 뭐 대략 요 정도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해서 B점을 잡을게요. 그리고 C점은 3,1 했으니까 3,2에 뭐 한 이 정도 여기에 지금 C점이 존재를 한대요. 그럼 얘네를 연결한 삼각형이 되었으니 이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그러면 밑변 높이를 그냥 다 구하기가 너무 싫어서 우리는 중학교 때 썼던 방법으로 생각을 할게요. 사각형을 다 채워줄 거고요. 그 사각형에서 우리는 빼는 걸로 문제를 그냥 풀겠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길이들만 옮겨보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여기부터 잡겠습니다. B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에서 -3까지니까 여기 거리는 6이요. 그리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갈게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되는 건 -2에서 2까지니까 여기 거리는 4고요. 여기는 2에서부터 3까지니까 여기 거리는 1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에서 -3까지니까 여기 거리는 5요. 그럼 여기 거리는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5가 되겠네요. 그럼 전체 넓이가 지금 30에서 거기서 빼기 나머지 1번 넓이부터 구하는데 1번 넓이는 6, 4, 24에 곱하기 2분의 1을 하니까 12 거기에 더하기 2번 넓이 이쪽 넓이 구할게요. 2번 여기 그러면 2분의 5 그리고 세 번째 여기 넓이를 여기라고 표현한다면 결국 얘는 지금 또 2분의 5요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그러면 결국 계산하니까 30에서 빼기 저거를 계산하면 17 그럼 답은 얘는 지금 13이요 이렇게 나와서 결국 2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두 집합 A는 X바 X는 16의 배수, B는 X바 X는 A의 배수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A는 일단 원소날법으로 쓰다 보니 16의 배수를 했으니까 16 그리고 32 그리고 지금 여기 상태에서 48 이렇게 점점점 가는 형태가 될 건데 이때 이 A라는 집합을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누가? B가. 근데 B는 그럼 결국 어떤 거에 배수해야 될까? 즉 A의 배수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때 이 A 조건이 뭘까요? 라고 생각하면 16, 32, 48 얘네를 갖고 있으려면 결국 A는 16의 약수들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야지 나머지 A를 다 갖고 있을 거니까. 그럼 16의 약수가 뭐 있죠? 1, 2, 4, 8,
16 이렇게 지금 5개가 존재를 할 건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조건 A가 B랑 같지 않을 때 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결국 16 얘는 제외를 시켜줄라. 그러면 이때 모든 자연수 A의 값의 합은요 라고 했으니까 결국 1, 2, 4, 8 얘네를 다 더하여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8을 다 계산해 주세요 라고 질문하는 거니까 얘 답은 15 이렇게 해서 답은 4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두 조건 PQ에 대하여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닌 것만을 고르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뭐야? 화살표 놀이로 하다 보니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는 건 Q한테 화살표를 받아도 된다. 그리고 충분 조건이라는 건 화살표를 주면 안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기억부터 문제를 풀어보려다 보니까 진리집합을 다 볼게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은요. P라는 지금 얘의 진리집합을 먼저 기억에다 기억부터 표현하면 기억의 진리집합 얘는 5보다 지금 크다 이렇게 돼 있었고요. 여기서 두 번째 Q의 진리집합은요 3보다 크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3보다 크다라고 돼 있었으니 결국 Q가 지금 P를 포함하고 있죠. 그러면 결국 뭐예요? Q가 P를 포함하고 있으면 P가 Q한테 화살표를 주는 상황이고 얘가 받지 못하는 상황이겠죠. 그럼 기억은 당연히 틀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거고요. 니은 상황도 보겠습니다. 니은 상황. 니은 상황은요. 문제가 뭐냐. 지금 다시 주황색으로 P가 X가 0보다 크대요 라고 했어요. 그럼 X가 0보다 크댔으니까 얘는 그냥 X가 0보다 크다 이렇게만 쓸게요. 근데 Q의 상황 보니까요. 절대값 X가 X랑 같대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절대값 X랑 같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은 뭐죠? X가 지금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지금 표현이 돼야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 뭐예요? 이때는 지금 얘의 지금 Q가 더 큰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이때도 지금 얘가 화살표를 Q한테는 주지만 P는 받지는 못해요. 그럼 결국 니은도 틀려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네요. 디귿 상황도 보겠습니다. 디귿. P는요. X제곱이 25요 라고 했었으니까 X는 지금 뿔마 5요.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줄 거고요. 두 번째 Q는요. X는 5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X는 5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이때 얘는 지금 P가 더 큰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P가 Q한테 화살표를 줄 수는 없고 닫기만 해라. 그럼 결국 우리가 원하는 디귿 일단 찾았네요. 리을 마지막 보겠습니다. 그럼 리을은요. 뭐였나요? X 플러스 Y가 0보다 크대요. 그럼 X 플러스 Y가 0보다 클 수 있는 경우는 엄청나게 많겠죠. 그럼 결국 그냥 다시 말하면 X가 마이너스 Y보다 크기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이 상태에서 지금 Q 상황은 뭐죠? Q 상황은요.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대요. 이거는 그냥 아까 더하기 상황으로 본다면 얘가 0보다 크고 얘가 0보다 컸었을 때는 다시 Q를 조금만 바꿔보면 P를 바꿔보면 X 플러스 Y가 0보다 큰 상황에서는 양수라는 개념으로 잡을 수도 있고 얘는 양수여도 당연히 되고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인 상황에서도 가능은 하다는 소리죠. 그러면 결국 무슨 소리야? 나는 지금 P라는 집합이 얘보다 더 크구나 이렇게 얘기해 주겠죠. 그러면 Q가 화살표를 받지 못하고 P가 받아야 되는 상황이니 결국 리을도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겠네요. 그럼 답은 디귿 리을인 5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9번 문제입니다. 두 집합 A는 X바 마이너스 5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고 B는 X바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 해서 이때 A가 B한테 부분 집합일 때 두 정수 A, B에 대해서 A의 최대값과 B의 최소값을 곱은요 라고 질문했어요. 뭐야? 우리 지금 조건제 시법으로 되어 있는데 부등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즉 수직선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럼 A라는 집합은 다시 주황색으로 표현을 할 거니까 여기에서 지금 선을 그리다 보면 마이너스 5보다 크고요.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럼 얘가 지금 A라는 집합인데 B라는 집합이 A라는 집합을 포함하고 있어야 되니 그럼 당연히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라는 그림은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셔야겠죠. 그러면 나머지 이 상황을 갖고 수직선 식을 마무리를 지어다 보니 그러면 A가 마이너스 5보다는요. 일단 왼쪽에 있으니까 작고요. 근데 둘 다 빈 동그라미니까 얘는 같아도 돼요. 그리고
두 번째 3과 B 상황에서는 일단 3보다는 B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B가 더 커야 되는데 이때 A라는 애는 지금 색칠이 되어 있는 동그라미였죠. 그 색칠되어 있는 동그라미가 여기에 들어가면 B면 안 되는 상황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여기서 정수 A, B에 대한 A의 최대값과 B의 최소값을 찾으래요. 그러면 A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5가 될 거고요. B의 최소값은 당연히 정수를 했으니까 4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걔네 둘의 곱을 구하세요 라고 질문을 해줬으니 마이너스 20, 즉 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로 봅시다. 10번 문제입니다. 원 x-1제곱 플러스 y-1제곱은 1을 직선 y는 ax 플러스 b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였더니 원 x-3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제곱은 1이 되었다. 이때 두 실수 a, b의 값을 구하시고 그거의 곱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뭐야? 문제에서 원을 대칭을 시켰대요. 그럼 원을 대칭시켰다라는 건 어차피 어떤 직선에 원을 대칭시킨 건 중심좌표가 움직였어요 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이 중심좌표가 얘가 지금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는데 그때 여기서 얘기할 내용은 뭐죠? 우리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면 결국 얘가 항상 수직이고 그리고 이 거리가 2등분이 됩니다 라는 수직 2등분이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직선 대칭을 문제를 푼다라는 거죠. 수직 2등분.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 마지막 들어가 볼까요? 이때 얘는 중심좌표가 원래 있던 1,1이었고요. 그 다음에 얘 중심좌표는 3,-3이었어요. 그러면 얘 직선식이 y는 ax 플러스 b라고 했었으니 첫 번째 이 직선의 기울기인 a는 이 주황색 기울기와 결국 수직이라는 조건이니까 이 주황색 기울기를 먼저 구하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럼 얘 주황색 기울기를 이용하다 보니 x값이 지금 1에서 3까지 갔으니까 이만큼 증가했을 동안 y값은 1에서 마이너스 3까지 갔으니까 마이너스 4만큼 증가한 마이너스 2요. 그럼 뭐야? 이때 2. 우리가 원래 구하려는 대칭축인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직선의 지금 기울기는 2분의 1이요. 이렇게 구할 거고요. 두 번째 뭐 있죠? 2등분한다는 내용에서 얘는 지금 이 두 점의 중점 좌표가 이 직선을 지나갑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지나는 점을 대입을 할 건데요. 그럼 그 지나는 점이 저 점의 중점 좌표니까 쟤네 둘의 중점 좌표를 구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중점 좌표는 2분의 1 플러스 3, 2분의 1 마이너스 3이요. 이렇게 되니까 결국 얘를 계산하면 2, 마이너스 1이요 되겠죠. 그럼 지나는 점이 2, 마이너스 1이래요. 그럼 직선식 완성을 시킬까요? 그러면 이때 y는 기울기가 2분의 1이 했으니까 2분의 1x에 2가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2요. 이렇게. 그러면 a 값은 지금 2분의 1이고 b 값은 마이너스 2가 되었고요. 걔네 둘의 결국 곱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해서 답을 5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봅시다. 11번 문제입니다.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0y 플러스 18은 0 위의 점 P와 두 점 A, B가 있는데요. 이때 이 삼각형 ABP 넓이의 최소값은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럼 뭐야? 일단 원이 일반형으로 쓰여 있으니 표준형으로 먼저 만들어 줄 거니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5의 제곱은 마이너스 18에 거기에 지금 플러스 9 플러스 25 이렇게 해서 얘를 계산해 주니 얘는 지금 16 나오겠네요. 그럼 얘는 지금 중심좌표가 마이너스 3,5인 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지금 현재 4다. 여기까지는 알겠어. 그러면 이거 갖고 이제 나머지 상황을 좀 보려다 보니까 무슨 상황이었을까?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요. 지금 중심좌표가 뭐였죠? 마이너스 3, 얘가 대략 5였어요. 한 이 정도의 중심좌표가 있는데요. 이때 반지름의 길이가 4짜리인 원이 있었대요.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한 4짜리인 원은 그냥 이렇게 지금 원이 그려졌다고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있었는데 이때 여기서 뭐죠? 지금 A점 좌표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여기에 지금 A점 좌표가 있고요. B점 좌표는 6,9래요. 그러면 6,9 대략 한 이 정도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때 A, B라는 선은 일단 그려져 있고요. 나머지 지금 여기 이 원 위에 P점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그때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건 우리는 어떤 상황이죠? AB가 지금 이 AB 길이가 고정이 돼 있죠. 그럼 얘에서부터 원까지 가장 짧은 데가 높이가 제일 짧아지겠죠. 그럼 그 상황이 뭐죠? 예,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에서 반지름이 빠진 여기 상황이 P가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게 우리의 이 문제 해결 능력의 그림 해석이죠. 그러면 결국 이제 이야기하는 대로 계산을 하다 보니 첫 번째 뭐 해줘요? 우리는 일단 AB 길이 먼저 구할 수 있겠죠. 얘가 밑변으로 생각됐으니까. 그럼 AB의 길이를 구하신다면 루트 마이너스 3에서 6까지 지금 얘가 지금 9만큼 증가했으니까 9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에서 9까지 갔으니까 얘는 지금 12의 제곱. 그러면 얘는 지금 결국 15요. 이렇게 지금 먼저 나올 거고요. 두 번째 뭐가 필요하죠? 높이를 구하려다 보니 그럼 이때 아까 높이가 지금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다시 얘기를 하지만 여기 상황에서 이 높이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있었는데 그 거리에서 최소가 되려면 여기에서 반지름이 빠지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 이때 뭐죠? 얘 직선 먼저 다시 구해줘야겠죠. AB의 직선식. 그러면 기울기가 X값이 지금 9만큼 증가했을 동안 Y값은 지금 12만큼 증가를 했으니 얘 직선은 3분의 4. 기울기의 3분의 4짜리고요. 그리고 지나가는 점 좌표를 집어넣어서 6,9를 집어넣으면 Y는 3분의 4X에 거기에 지금 플러스 B에 거기에 6,9를 집어넣으니 9는 8 플러스 B니까 B값은 지금 현재 1 나왔네요. 그러면 직선식 다시 볶으니까 4x 여기가 지금 1이었어요. 이제 그러면 4x 마이너스 3y 거기에 지금 플러스 3은 0과 그 다음에 중심 좌표인 아까 마이너스 3,5y 거리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거리 구하는 식을 쓰니까 루트 4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9 거기에 지금 절대값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5 그리고 플러스 3이요. 이렇게 쓰여지겠네요. 그럼 얘를 계산하니 5분의 24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뭐야? 지금 나는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 5분의 24에서 빼기 뭐 해주겠다고? 아까 반지름 빼주겠다고. 근데 반지름 몇이었죠? 4였으니까 얘 4를 빼준 값으로 생각하는 얘는 지금 5분의 4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최종 뭐죠? 우리는 지금 이제 넓이 구하는 식이 될 거니까. 그러면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15 곱하기 거기에 높이인 5분의 4 얘를 계산하자라고 계산한 거니까 그러면 여기는 지금 6 이렇게 해서 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네, 원 위에서 움직이었을 때 직선과의 거리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그 질문은 그림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예,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12번 문제입니다. 집합 AK는 K의 약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약수 집합에 대해서인데 일단 첫 번째 저기서 받아쓰기를 쓰면 AM 즉 M의 약수의 집합은 A12 교집합 A16인데 그럼 뭐야? 12의 약수와 16의 약수의 교집합을 찾지요. 그러면 12와 16의 공약수를 말하겠죠. 12와 16의 공약수. 그러면 12와 16의 공약수는 당연히 우리는 지금 몇이죠? 4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결국 얘는 지금 A4라는 집합 안에 AM이라는 집합이 포함되게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이때 이 M이 될 수 있는 수는 결국 뭐죠? 4의 약수보다 작은 수들이 즉 4의 약수들이요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M값이 될 수 있는 건 1, 2, 4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뭘 찾으래요? 이때 M의 최대값을 찾으래요. 그럼 최대값은 당연히 가장 큰 4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 문장도 똑같이 해석을 하겠습니다. A15 교집합 A18 이거가 AN의 부분집합일 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도 지금 보다 보니까 일단 A 15, 15의 약수와 18의 약수의 교집합을 찾으면 15와 18의 얘도 공약수를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그럼 15와 18의 공약수는 당연히 3이겠죠. 그러면 이때 얘는 지금 A3이라는 집합이고, 그럼 그때 AN이라는 집합에 포함이 되려면 이때 N은 3의 배수들을 다 아니 3의 약수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N은 3의 배수들이라고 다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N은 당연히 3, 6, 9 막 이렇게 해서 쭉쭉쭉 갈 건데, 이때 여기서는 뭘 구하래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B라고 하겠대요. 그럼 이때 여기서 가장 작은 거는 당연히 3이니까 얘가 지금 B가 되겠죠. 그럼 결국 A 플러스 B를 구해주세요. 그럼 결국 4와 3을 더한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답은 7인 1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유한계의 자연수를 원수로 갖는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 A에 대하여 SA를 지금 뭐라고 해줬어요? SA를 A에 속하는 모든 원소의 합이다 라고 정의를 내줬어요. 이때 항상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질문을 했네요. 첫 번째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SA의 여집합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A의 여집합이 모든 원소의 합은 전체 집합 원소의 합에서 거기서 A의 원소의 합을 빼준 거랑 똑같다. 예, 당연히 맞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기억 맞아요. 니은 A가 B의 부분 집합이라면 결국 A에 있는 원소의 모든 합은 B에 있는 모든 원소의 합보다 작냐라고 질문했는데, 이때 여기서 무슨 소리죠? A가 B의 부분 집합이라 하면 이때 여기에는 A랑 B랑 같은 경우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A 집합과 B 집합이 같을 수도 있으니까 결국 얘는 지금 크다가 아니라 크거나 같다라는 것까지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니은은 틀립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네요. 디귿 A 차집합 B의 원소의 합이 어떻게 구해질까 했더니 A의 원소의 합에서 당연히 교집합의 원소의 합을 빼준 거랑 똑같습니다. 네, 맞는 말이고요. 리을 SA의 여집합 거기에 합집합 B의 여집합, 그럼 당연히 드모르간 바꿔주시겠죠. 그럼 이때 드모르간을 바꾸면 SA 교집합 B의 여집합, 즉 교집합의 여집합의 원소는요, 원소의 합은요? 라고 질문했어요. 그럼 그건 당연히 전체 집합에서 즉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준 거랑 똑같을 거니까 결국 리을도 맞는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답은 4번 기억 디귿 리을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1x 플러스 n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4n제곱은 9와 직선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의 교점의 개수를 우리는 an이라 하자. 그럼 뭔 질문하는 거야? 원과 직선이 만나는 교점에 대해서 물어보자. 그럼 그걸 그림 상황을 한번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 어떤 상황이죠? 원이 있었고 직선이 있었을 때 그때 거리는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잡아주는데, 만약에 거리가 우리가 지금 거리를 d라고 표현한다면 거리가 반지름보다 크다면 교점의 개수는 없다, 0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 거리랑 반지름이랑 같았다면 그때 교점은 1개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세 번째, 거리가 더 짧았다면, 거리가 반지름보다 짧았다면 그때 교점은 2개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 당연히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먼저 구하고서 크기 비교하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다시 이제 계산을 들어가다 보니까 중심 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n,4n이었고 반지름 길이가 지금 3이었었으니까, 그러면 이때 직선 3x 거기에 지금 플러스 y 거기에 마이너스 1은 0, 얘네 둘의 거리를 구하는 식을 갖다 쓰겠죠. 그러면 루트 3의 제곱인 9 플러스 1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3n 거기에 플러스 4n 거기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쓰여질 거고요. 그러면 얘를 계산하다 보니까 루트 10분의 지금 절대값 n-1이요 이렇게 됐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 뭐 하겠어요? 루트 10분의 절대값 n-1이랑 지금 나는 반지름 3이랑 크기 비교를 들어가자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상황에서 이제 마무리 맞춰주다 보면
이때 A1이라는 건 n 대신 1 들어갔었을 텐데, 그러면 n 대신 1이 만약에 들어갔다면 그때 여기서는 지금 얘가 더 반지름보다 짧은 상황이 되겠죠. 아, 그러니까 n이 1이었을 때는 교점이 2개구나. 그러면 언제까지 2개가 될까요? 라는 걸 이제 확인을 보면 되겠죠. 그러면 2가 될 거고요. 그러면 여기 상황에서 지금 얘를 계산을 그냥 대략적으로 보기 위해서 절대값 n-1이랑 나는 루트 90이랑 지금 크기 비교를 할 건데, 그러면 얘가 지금 대략 9점 몇몇이니까, 아, 그러면 여기는 지금 딱 10까지 되겠구나. 그럼 얘는 지금 10까지는 지금 다 2개가 나올 거고요. 그러면 10보다 커진 상황인 11부터 지금 어디까지 간댔어요? 15까지요. 그럼 15까지에서는 이때는 교점이 0개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겠죠. 그럼 최종 얘를 다 더해달라 했으니까 결국 2개짜리 이 2가 지금 10개가 있는 2 곱하기 10에 어차피 0은 5번 있어요. 그럼 얘랑 얘랑 더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결국 20이요. 이렇게 해서 답을 우리는 3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평행이동 FG가 있다. 그래서 행동을 해주는데, 그럼 F라는 행동이 뭐냐? x, y가 x 플러스 3, y 플러스 4. 아, 즉 x축으로 지금 3만큼 움직여지고 y축으로 4만큼 움직여져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gx, y가 x 마이너스 4, y 마이너스 3이면 x축으로 지금 마이너스 4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움직여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질문 보니까 원점 O에서 출발한 점 P가 평행이동 F를 n번 움직였고요. 그리고 평행이동 G를 n번 반복하여서 최종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에 도달하였을 때 이때 자연수 m, n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뭐야? 결국 원래 있던 좌표 0, 0이 있었는데 그때 F를 n번 그리고 G를 n번 행동을 하였으니, 그럼 이때 여기 좌표는 0에서 x축으로는 얘를 n번 움직였고요. 그리고 얘는 n번 움직여준 상황이니까, 그러면 플러스 3m에 거기에 마이너스 4n이 x좌표가 되겠구나. 이렇게 지금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두 번째 y좌표도 표현을 할게요. 그럼 두 번째 y좌표도 0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때 얘를 다시 n번, 그럼 플러스 4m 이렇게 잡혀질 거고, 얘는 n번, 그럼 마이너스 3n 이렇게 지금 잡혀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좌표가 결국 뭐랑 똑같대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과 똑같았으니까 최종 얘기해주는 식은 3m 마이너스 4n이 마이너스 6이다라는 식 하나와 두 번째 4m 마이너스 3n이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지금 나온다는 거겠죠. 그럼 이제 마지막 연립방정식 계산합시다. 이때 m을 소거하고 싶어서요. 그러면 12m 마이너스 16n은 마이너스 24와 그 다음에 12m 마이너스 9n은 마이너스 3과 둘이 연립방정식으로 계산을 하니, 그럼 빼니까 얘는 마이너스 7n이 마이너스 21이요. 그러면 n값은 지금 3이요 나올 거고요. n3을 그냥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m값은 지금 2가 나왔네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죠. 그럼 걔네 둘을 뭐 해달래요? 합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의 합은 5, 즉 답은 1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16번 문제입니다. 전체 집합 x바 절대값 x가 6 이하인 정수래요. 그럼 일단 전체 집합을 먼저 써볼까요? 조건지시법으로 되어 있는 원소날법을 쓰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서 점점점, 그래서 마이너스 1, 0, 1, 2 쭉쭉쭉 6 이렇게 이제 정수가 있을 건데, 그때 이거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A에 대해서 다음 두 명제 PQ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P에 대해서 보니까 P라는 조건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요. X라는 원소가 A인 모든 X에 대해서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뭐야? 이건 부등식을 먼저 풀어보면 얘가 이거에 들어가 있는 모든 거니까 X 마이너스 지금 얘가 6과 X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
그러면 결국 얘는 지금 마이너스 2와 6으로서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인데 아래쪽이니까 결국 P가 의미해주는 내용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X가 6보다 작은 얘를 다 댔고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럼 A에는 뭐예요? 마이너스 2에서 보다 크고 6보다 작은. 그럼 여기서 먼저 잡아주니까 A라는 집합은 지금 마이너스 1, 0, 1, 2, 3, 4, 5, 6 얘를 지금 일단은 댔고 있는 상황에서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이것들 중에서 거기서 다시 이제 Q라는 지금 조건도 볼게요. 그럼 Q는 뭐죠? X가 A인 속한 어떤 X에 대해서 그랬어요. 어떤 X에 대해서 X-3이 0보다 크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지금 뭐죠? X-3이 0보다 크면 X가 지금 3보다 큰 이라고 해주는 어떤 X 하나라도 성립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3보다 큰 여기 상태에서 3보다 큰 거는 지금 여기 상태에서 선생님이 잘못했네요. 6 뺄게요. 6은 여기 상태에서 없고요. 그럼 이때 X가 3보다 큰이니까 결국 4, 5 얘네는 하나라도 있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럼 얘가 하나라도 있으면 된대요. 그럼 결국 이때 나머지 마이너스 1, 0, 1, 2, 3 얘네는 있으나 마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니까. 그럼 이때 이 상태에서 얘를 만족하는 집합 A의 개수는요? 라고 얘기를 해준다면 결국 우리는 그냥 전체 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만들 수 있는 2의 7제곱 전체 부분 집합에서 그러면 4, 5가 하나라도 있으면 된다라는 걸 부정을 해버리면 얘를 부정을 해버리면 4, 5가 아예 없어라. 아예 없다라는 조건으로 문제를 풀어보려고요. 그럼 아예 없다라는 소리는 결국 이 여기 5개 하나 둘 셋 넷 이 5개 갖고 만들어지는 부분 집합의 개수인 2의 5제곱을 빼주면 결국 4, 5가 하나라도 갖고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 2의 7제곱은 128이고요. 거기서 마이너스 2의 5제곱은 32니까 얘를 빼주면 결국 96 이렇게 해서 답은 5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네, 하나라도 다시 들어간다라는 거는 아예 없다라는 이거를 구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세 점, 원점 그리고 A 0,1과 B 1,0을 지나가는 원의 방정식을 fx, y는 0이라 할 때 이때 제3, 4분면을 지나지 않는 원의 방정식을 보기에서 있는 그대로 고르세요 라고 있어요. 그럼 뭐야? 잠깐 검은색으로 좀 바꿀게요. 여기 큰 그림에 여기가 지금 1이고 여기가 지금 또 1이었어요. 그럼 이때 이 상태에서 원점 이렇게 지나가는 거랬으니까 그럼 얘가 어차피 직각삼각형이 되면 AB가 지금 현재 지름인 원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이때 얘 중심좌표는 지금 2분의 1, 2분의 1이요.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줄 거고요. 그럼 반지름 길이는 얘에서부터 얘까지 길이니까 결국 일단 2분의 루트 2가 되었어요. 이렇게 생각해서 나머지 기억부터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 어떤 이동을 했을까요? 했더니 기억은 fy, x는 0이요 라고 돼 있어요. 그럼 기억의 지금 해석은 결국 y는 x 대칭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겠죠. 그럼 뭐야? 어차피 중심좌표가 2분의 1, 2분의 1이었는데 이걸 y는 x 대칭 해봤자 중심좌표는 똑같이 2분의 1, 2분의 1짜리로 되겠죠. 그럼 이거는 지금 원이 3, 4분면을 지나가지 않는 원래 있던 그림과 똑같은 형태니까 얘는 3, 4분면을 지나지 않아요. 예, 기억 맞습니다. 니은 해석 들어가겠습니다. 니은도 보니까 fy-1,x는 0이래요. 그럼 얘는 지금 뭐 한 거죠? y랑 x랑 일단 바뀌었으니 y는 x의 대칭을 한 후에 그 다음에 해석이 지금 y 대신 y-1이 들어갔다는 건 y축으로 지금 나는 1만큼 이동을 했다. 평행이동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를 시킨 대로 다시 들어가 볼게요. 중심좌표는 어차피 y는 x 대칭 해봤자 2분의 1, 2분의 1일 거고 그거를 y축으로 1만큼 지었으면 얘는 2분의 1, 2분의 3이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 원은 뭐죠? 2분의 1, 2분의 3이면 당연히 중심좌표가 여기서 1만큼 더 올라간 여기 있을 거고 그럼 원은 이쪽에서 이렇게 그려질 거니까 당연히 얘도 3, 4분면을 지나가지 않는 니은도 옳은 말이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네요.
마지막 디귿 해석 보겠습니다. 디귿 f-y 플러스 1, x 플러스 2는 0이요 라고 있어요. 그럼 얘는 해석이 지금 뭐야? 일단 또 y랑 x랑 바뀌었으니까 y는 x에 대칭을 시킨 후에 그 다음에 보니까 y에 지금 부호가 바뀌어져 있죠. 그럼 y 대신 마이너스 y가 들어갔다는 건 x축 대칭을 먼저 했구나. 그리고 지금 플러스 1이고 x 플러스 2인데 이때 이거 해석하는 거 한 번만 좀 더 볼게요. 마이너스가 씌워져 있으면 얘를 마이너스로 먼저 묶으세요. 그래야지 y 대신 뭐가 들어갔는지 보니까. 그러면 이때 y 대신에는 y 마이너스 1이 들어갔고 x 대신에는 x 플러스 2가 들어갔으니까 결국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는 지금 1만큼 움직여진 원이요. 이렇게 해석을 하고서 들어가겠다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표현을 하다 보니까 다시 중심좌표가 원래 2분의 1, 2분의 1이었는데 y는 x 대칭해봤자 2분의 1, 2분의 1이고요. 이거를 x축 대칭했으니까 y의 부호가 바뀐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요. 근데 이거를 뭐한다?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움직인댔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y축으로 1만큼 움직여주면 얘는 지금 2분의 1이요.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이때는 한번 그림을 여기다가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 상황에서는 뭐죠? 지금 중심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3,니까 여기로 갖고 2분의 1이요.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결국 이 상태에서 그림을 본다면 얘 원래 있던 원의 중심이 이쪽으로 그냥 움직여졌다고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때 이 원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형태가 될 거니까 얘는 3, 4분면을 지나가는 상황이 되겠네요. 그럼 디귿은 틀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결국 답은 지금 기억, 니은만 맞는 3번이요.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C1이라는 원과 그 다음에 C2라는 원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여기 상태에서 바로 중심좌표부터 잡을게요. C1의 중심좌표는 A, 1이고 반지름이 지금 2루트 2인 거고요. 그리고 C2의 중심좌표는 지금 2,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 뭐 한대요? 원 C1이 C2의 둘레를 2등분한다 라고 얘기를 해준대요. 그리고 C1과 C2가 그때 겹쳐지는 부분의 넓이는요? 라고 했는데 학생들 잘 기억 못하는 상황도 있는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이 문제에서 무슨 말을 해주냐? C1이라는 원이 C2의 둘레를 2등분 됐으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C2라는 원이 이만큼 있었대요. 뭐 반지름의 길이가 2짜리인 원이. 그럼 이거를 좀 이쪽으로 옮깁시다. 일로와. 그럼 얘의 지금 중심좌표가 여기에 지금 있는데 이때 C1이라는 원은 얘보다 크죠? 그럼 C1이라는 원은 얘보다 크니까 큰 원을 여기다가 그려놓고서 우리 여기다 움직이면서 좀 볼게요. 선생님 원이 이따만하게 좀 커요. 그럼 너 일로와. 그럼 얘가 지금 움직였을 때 일단 첫 번째 생각해 볼까요? 얘의 중심을 만약에 우리는 항상 중심을 지나간다라는 걸 생각하니까 얘가 얘의 중심을 지나간다면요. 그럼 이때 여기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죠? 지금 반지름이 얘 길이 이만큼 길이와 이쪽의 길이가 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2등분 되는 상황이 아니겠죠. 그래서 머릿속에 우리는 뭔 생각을 했냐? 이때 얘가 2등분 하려면 우리는 문제 상황에서 어떻게 되느냐? 얘의 원과 얘의 원이 공통현을 만드는 상황이 될 거고요. 얘의 원과 얘의 원이 공통현을 만드는 상황에서 그때 그 공통현이 그때 얘랑 지나가는 공통현이 얘의 중심을 지나간다면 그때 얘가 2등분이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요. 즉 다시 말합니다. 논점이 뭐죠? 두 원의 공통현의 방정식이 중심을 지나가면 된다. 얘가 핵심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 원은 지금 C2였고 이 원은 지금 C1이었으니까 이제 나머지 상황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보다 보니까 일단 공통현 방정식부터 먼저 구해 주셔야 돼요. 공통현 방정식. 그러면 공통현 방정식은 우리 어떻게 구했죠? 두 원을 그냥 빼버렸죠. 그럼 전개해야 되니까 첫 번째 원 전개해서 그냥 바로 갖다 쓸게요. x제곱 마이너스 2ax 거기에 플러스 a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y 거기에 지금 플러스 1은 8 이게 지금 C1이라는 거고요. C2라는 것도 일단 전개해서 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에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은 얘는 4요. 그럼 두 원을 빼버리면 1차식이 되는 즉 공통현 방정식이 되겠어요. 그러면 빼니까 얘에서 지금 얘가 빠지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4의 x 거기에 마이너스 4y 거기에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4는 4요.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근데 우리 지금 뭐 한다고요? 얘가 공통현 방정식인데 이 공통현이 중심좌표 C2의 중심좌표 뭐였죠? 2, 마이너스 1이었네요. 2, 마이너스 1을 지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때 A값 먼저 계산하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4A 플러스 8 거기에 지금 플러스 4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4는 4요.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는 0이고요. 그러면 이때 얘는 A-2의 제곱은 0이니까 현재 A 값은 아직 2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 지금 중심좌표가 이제 2였구나. 즉 2,1이었구나. 여기까지는 알겠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얘랑 겹쳐지는 부분이 어떻게 되냐라고 질문했단 말이야. 그럼 이때 이 겹쳐지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면 얘에서 이만큼 겹쳐지고 즉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다라는 거죠.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때는 파트를 반으로 나눠서 여기 첫 번째 파트와 여기 두 번째 파트로 따로따로 나눌 거란 말이에요. 1번, 2번. 근데 1번 내용은요. 당연히 우리는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떤 내용이죠? 얘는 반원이 됐겠죠. 1번은 그냥 C2의 반원. 그러면 얘는 지금 C2의 반원이니까 그럼 얘 반원 넓이를 먼저 구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반지름이 2짜리니까 4파이를 거기에 지금 반이니까 2분의 1을 하겠다. 그래서 얘는 2파이어 이렇게 먼저 나올 거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두 번째 내용은 뭐죠? 이때 여기 파트를 구해야 된단 말이야. 즉 얘는 활골이죠. 그럼 활골을 구하려면 우리는 지금 중심과의 관계를 찾아줘야 되는데 이때 중심각을 찾아줘야 되는데 그때 이 중심각이 지금 어떻게 될까요? 라고 표현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얘 중심좌표를 구해놨더니 얘가 지금 2,1이었어요. 근데 이 2,1이 지금 선생님이 그림을 이상하게 그렸는데 이 2,1을 C2에다가 대입을 하다 보면 C2에다가 지금 대입을 해보면 여기다 대입하겠습니다. 0 플러스 1의 제곱은 2의 제곱은 4니까 결국 얘가 지금 지나간단 말이야. 그럼 얘가 원래는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상황이고 결국 얘는 원주각으로서 여기가 지금 90도가 된다고요. 90도가. 즉 얘는 90도가 된 4분원에서 삼각형이 빠진 이 부분이 결국 2번이구나.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지금 C1에서 있던 거니까 C1의 반지름인 여기가 2루트 2여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주는 4분원에서 삼각형이 빠지겠습니다. 그래서 2번 계산 마무리 들어갈게요. 그러면 2루트 2인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2루트 2의 제곱인 8 거기서 빼겠다. 뭐를? 잘못. 우리는 부채꼴부터 구해야겠죠. 부채꼴 넓이를 구하니까 부채꼴 지금 8파이 거기에 곱하기 4분의 1에서 거기서 아까 이 삼각형 부분의 넓이를 빼겠습니다. 그럼 2분의 1 곱하기 8이요 이렇게 쓰여지니 얘는 2파이 마이너스 4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걔네 둘을 뭐 하겠다? 우리는 더하면 얘가 C1과 C2의 넓이가 되겠다. 그러니까 얘는 4파이 마이너스 4요 이렇게 답이 나오는 3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문제를 해석을 하다 보면 그림을 갖고서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활골 문제에서 생각은 얘가 지금 이게 C1의 중심도 C2가 지나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 문제는 풀 수 있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두 점 A 2,0과 B 6,-2를 지나가면서 중심이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세요로 있어요. 그럼 원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고 그럼 근데 그 원의 방정식이 구하려는데 중심좌표에 대한 단서를 알려줬죠. 그럼 나는 결국 이때 저 직선 위에 있댔으니까 중심좌표를 그냥
a, 그리고 마이너스 a요 이렇게 놓을 거라고. 근데 반지름 모르죠? 그럼 반지름 r이라고 놓고서 원을 여기다가 표준형을 먼저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그럼 x-a 제곱에 플러스 y 플러스 a의 제곱이 반지름의 제곱인 r제곱이에요 이렇게 쓸 거고. 당연히 이제 나머지 뭐 할까요? 2,0 지나간댔으니까 첫 번째 2,0 대입. 그럼 얘를 지금 대입해서 쓰면 2 마이너스 a의 제곱과 거기에 더하기 0 대입했으니까 a제곱은 r제곱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올 거고, 두 번째도 당연히 6, 마이너스 2도 대입. 그러면 6 마이너스 a의 제곱 거기에 더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 a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쓰여진 식을 둘을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겠네요. 그러면 r제곱이 똑같으니 결국 좌변에 있는 2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a제곱과 얘가 같다라는 걸 풀고서 들어갈 거니까요. 전기에서 쓸게요.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플러스 a제곱이 6 마이너스니까 결국 36 마이너스 12a 거기에 플러스 a제곱 거기에 더하기 4 마이너스 4a 플러스 a제곱이랑 같다라고 해서 a 값을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면 a제곱 2a제곱인데 여기도 a제곱 날라갈 거고요. 그러면 나머지 계산을 먼저 좀 쓰다 보니까 마이너스 4a 더하기 4는 선생님 좀 암산이 좀 안 돼요. 36 마이너스 12a랑 얘랑 계산은 됐으니까 마이너스 16a 플러스 42요. 그러면 넘어가니까 12a는 결국 얘는 36이요. 그러면 a 값은 지금 몇이다? 3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죠. 근데 뭐예요? 우리는 지금 반지름 기구 하려면 r 값 구해야 되는 거니까 마지막 이 a 값 구하는 3을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을 여기다가 쓸게요. 그러면 대입을 해버리니까 3을 집어넣었으니까 얘는 1 플러스 9가 r제곱이요. 그럼 r제곱은 결국 10일 거고요. 근데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랬으니까 그럼 결국 반지름은 루트 12요. 이렇게 답이 나오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제3, 4분면을 지나가지 않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이 원과 접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직선의 x절편을 a, y절편을 b라 했을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 또 보기 위해서 그림 갖고 상황을 한번 보시면 중심좌표가 1, 마이너스 3이죠. 그럼 중심좌표가 지금 1, 마이너스 3 뭐 대략 여기 있습니다. 그럼 이때 반지름 길이는 루트 5였어요. 그럼 반지름 길이가 루트 5니까 원이 지금 대략 뭐 이 정도의 크기의 원이 그려졌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랬었을 때 그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이 얘와 접한됐으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2인 직선이 이렇게 하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이 원래는 이쪽에도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아까 문제에서 뭐 한댔죠? 3, 4분면 지나가지 않았으니까 얘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겠죠. 그러면 결국 이랬을 때 얘의 x절편과 y절편을 구하세요 라고 했고, 당연히 우리는 이 직선에 대해서 아는 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했으니까 y는 마이너스 2x 거기에 지금 플러스 a 이렇게 써놓고 나서 그러면 마무리 뭐 하죠?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라는 내용을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 중심 직선 식이 2x 플러스 y 마이너스 a는 0 얘와 중심좌표인 마이너스 3, 1, 죄송합니다. 1, 습관이네요. 1, 마이너스 3과의 거리를 먼저 구하겠다. 그럼 얘는 루트 4 플러스 1분의 절대값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 얘는 루트 5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요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럼 이거의 값이 누구랑 똑같다고요? 아까 반지름. 그럼 얘 반지름이 지금 루트 5였으니까 루트 5와 같아요. 이것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절대값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가 절대값 얘는 5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는 5가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5요. 그럼 마이너스 a는 지금 6이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4요. 그러니까 a 값은 마이너스 6 또는 4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상태에서 아까 뭐야?
왜 두 가지가 나왔냐라고 했더니 1번 여기와 2번 상황이었고, 이때 1번 상황에서는 이 a 값이 y절편을 뜻할 거니까, y절편 지금 양수인 거니까 마이너스 6이 아닌 4였겠구나, 이렇게 해서 여기가 4구나 이렇게 챙기고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마지막 x절편 구해주세요 그랬으니까 x절편은 y 대신 0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거니까 x절편은 2고요. 그리고 당연히 y절편은 우리 지금 상수항 보는 거겠죠. 그럼 얘는 4요. 그러니까 얘가 a값, 얘가 b값이요. 그럼 최종 a 플러스 b를 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얘는 6이요. 이렇게 해서 답은 6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21번 문제입니다. a는 x바 10 이하의 자연수에 대해서, 그럼 1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부분집합 중 8의 약수 중 적어도 한 개를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래요. 이 문제 8의 약수 일단 뭐죠? 1, 2, 4, 8. 그럼 얘네 중 적어도 한 개를 갖고 있어라. 아까 방금 앞에 쪽에서 했었던 16번 문제와 동일하게 문제를 풀 겁니다. 16번 문제와 동일하게. 왜? 1, 2, 4, 8 얘네를 갖고 있을 때 1만 갖고 있어도 되고 2만 갖고 있어도 되고 이게 너무 많잖아요. 그럼 결국 우리는 아까 어떻게 풀었었느냐? 일단 A 10 이하 A 부분집합이라 했으니까 부분집합 개수 2의 10제곱 이 개수에서 아까 뭐 한다? 그러면 1, 2, 4, 8을 적어도 한 개를 갖고 있다? 그럼 얘를 뭐 하자고 했냐? 부정하자고 했었어요. 그럼 얘를 부정하면 얘네를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아라. 하나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을 문제를 풀겠다고. 그럼 얘네를 하나도 안 갖고 있으려면 1, 2, 4, 8을 제외한 나머지 2의 6제곱 얘 갖고 만들어지는 부분집합 개수가 빠지면 된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럼 2의 10제곱은 1024고요. 거기서 마이너스 2의 6제곱은 64니까 결국 얘를 계산을 해주면 960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960개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답이 되겠네요. 예, 다음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22번 문제입니다.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각각 P와 Q라고 했는데 이때 P면 Q이다가 거짓일 때 모든 발레를 원소로 갖는 집합을 SPQ라 하자라고 했어요. 뭔 소리지? SPQ라는 자체가 얘이면 거짓이다를 말해주는 모든 발레를 갖고 있는 집합이래요. 그래서 얘가 모르겠으니까 이 문제에서도 힌트를 줬네요. 예를 들어 P가 2, 3, 5이고 Q가 5, 7, 9였었을 때 그럼 이거를 예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거기에서 써져 있는 예제 갖고 얘기를 해보면 지금 P라는 집합이 있고 Q라는 집합이 있었는데 이때 2, 3, 5, 5, 7, 9니까 5가 겹치고 그럼 2, 3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5, 7, 9 이렇게 있는데 이때 P면 Q에다가 거짓을 들어주는 발레는 우리가 얘가 지금 참이 되려면 원래 모든 P가 Q한테 포함이 돼 있어야겠죠. 그럼 P에 있으면서 Q에 들어가 있지 않은 2, 3 얘네를 말하겠다고. 이런 뜻이었구나. SP, Q 얘는 결국 2, 3이다 라는 내용이 저런 뜻이었구나. 이렇게 문제를 이해를 하셔야지 이제 문제를 풀겠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진짜 얘기합시다. 전체 집합 U는요. X바 X는 7 이하의 자연수에 대해서 P는 2, 3, 5고요. 그리고 Q는 5, 6, 7이었을 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다시 이것도 벤 다이어그램을 다시 표현하다 보니까 P라는 집합과 Q라는 집합이 있고요. 이때도 교집합은 5밖에 없네요. 그러면 5가 겹쳐졌고요. 그리고 P는 2, 3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Q는 6, 7을 갖고 있네요. 그리고 전체 집합을 알려줬었으니까 나머지 전체 집합에서 표현은 7 이하의 자연수래요. 그러면 없는 게 1, 2, 3, 4, 5, 6, 7 있으니까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 지금 말하는 게 뭐야? S, not PQ를 구하라는 건 not P이면 Q이다. 이게 지금 거짓이 되는 걸 보여달라. 그럼 얘가 참이 되려면 뭐죠? not P가 P의 여집합이 Q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P의 여집합은 지금 6, 7, 1, 4인데 이때 이 여집합 중에서 Q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들어가 있지 않은 건 결국 1과 4 얘네들은 안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의 발레를 보여주는 건 1과 4겠죠. 그러니까 최종 얘는 S, not P, Q 얘가 말하는 원소는 1과 4만 될 거고요. 그 원소에 지금 뭐라 하라고 했어요? 마지막 합을 구하랬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이거의 합은 5입니다. 이렇게 답을 얘기해 주시면 되겠어요. 예,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23번 마지막 문제 잘 마무리 지어볼게요. 그림과 같이 원 x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2 위의 점 a와 그 다음에 원 x 마이너스 9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6의 제곱은 8 위의 점 b 그리고 x축 위의 점 p에 대하여 이때 선분 AP 플러스 BP의 값이 일단 최소일 때 그때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네요. 뭐야? 우리 지금 선분 AP 플러스 BP의 값이 최소가 된다라는 이 문제 항상 많이 봤던 내용이겠죠. 기출문제집에서. 이거는 우리는 지금 대칭, 그림의 대칭을 이용해서 일직선이 되어야지 문제를 풀겠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결국 뭐야? 그냥 원을 대칭을 먼저 시켜볼까요? 그러면 이 A라는 원이 있었는데 이 원을 갖고 지금 여기다가 아이고야. 이 원을 이동을 여기다가 대칭을 시켰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어요. 이게. 그럼 여기다가 지금 대칭을 시켜줬어요 라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 그림을 X축을 이만큼 더 늘어난 상황으로 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표현을 해준 내용이 얘 좌표가 얘를 대칭을 시켜줬으니 여기가 지금 3이니까 그럼 여기 값은 마이너스 3이요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AP 플러스 BP가 최소가 되는 순간은요. 얘네가 일직선으로 연결이 된 색상은 좀 많이 써야겠네요. 이때 원의 중심에서부터 얘 중심까지 이렇게 일직선으로 연결이 된 상황에서의 여기점이 결국 P가 되겠구나. 그러면 이때 얘에서 얘가 지금 대칭시킨 A'이겠구나. 그럼 이때 이거의 길이 지금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래요. 그럼 다시 원래 A점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돼야겠죠? 선생님 여기 A점이 그럼 여기서 얘가 그대로 대칭돼서 올라간 여기 순간이었었을 때 이게 A가 될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구하라는 건 A 그리고 B 여기에 길이를 구하랬으니까 얘랑 얘랑 연결한 이 길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얘를 지금 표현하려다 보니까 그럼 이 길이를 구하려면 A점 좌표, B점 좌표를 실제로 다 구해야 될까요? 라는 게 좀 걸렸단 말이야. 그러면 이 문제를 지금 좀 해석을 하다 보니까 무슨 해석이 들어갈 수 있느냐? 우리 얘가 이 직선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 직선이 마이너스 0, 마이너스 3이고 얘 지금 직선의 좌표가 9, 원의 중심 좌표가 9,6인데 이때 얘에서 직선의 지금 기울기를 먼저 보다 보니까 x값이 지금 0에서 9까지 갔으니까 9분의 y값이 마이너스 3에서 6까지 갔으니까 얘가 지금 9로서 얘가 기울기가 1이었단 말이야. 그럼 그 기울기가 1이었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 여기 각도가 지금 45도였어요. 이렇게 해서 그런다고. 그럼 뭐야? 얘가 이렇게 어차피 일직선이 되었고 여기도 45도 결국 여기도 45도 그러면 APB 이 직선 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얘가 직각삼각형이니까 결국 AB의 길이는 우리는 AP의 길이와 그 다음에 BP의 길이만 따로따로 구해서 답을 내면 되겠구나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상황 볼까요? AP의 길이는요. 얘에서 얘까지 거리를 구하고 얘에서 얘까지 거리를 구하고서 반지름들을 하나씩 그냥 빼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니까. 그러면 이때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린 당연히 이 직선식이 이제 진짜 필요하겠죠. 그럼 얘 지금 직선식이 어떻게 됐어요? 기울기가 아까 1이라는 것까지는 구했어요. 그러면 y는 x 거기에 뭐 y좌편이 지금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이때 이 P점 좌표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3이구나 라는 것까지 플러스 3이구나 여기까지 알았죠. 그러면 그냥 삼각형을 바로바로 건드려 볼까요? 선생님 여기서 어차피 수직인데 45도란 특수각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럼 여기 거리가 6이니까 이만큼 길이는 6루트 2요. 근데 얘 반지름이 지금 몇이었냐 라고 했더니 얘 반지름이 2루트 2였으니까 결국 이만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지금 4루트 2였구나 이렇게 첫 번째 하나 나왔고요. 두 번째 여기도 이렇게 삼각형을 직각삼각형을 보다 보니까 이때 0에서 3까지니까 여기 거리가 3이요. 그럼 얘는 지금 3루트 2요.
근데 얘 반지름이 루트 2였으니까 여기 길이는 2 루트 2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결국 마지막 마무리 AB의 길이는 삼각형에서 직각삼각형이 있었을 때 이때 A 여기가 뭐 B인데요. 이때 여기가 지금 3 루트 2였고 아니 2 루트 2였고 여기 BP의 길이는 지금 4 루트 2였으니까 비율 갖고 문제를 풀라고 항상 건드리죠. 그럼 얘는 1대 여기가 지금 2가 될 거니까 그럼 여기는 비율이 루트 5가 될 거고요. 그러면 거기에 2 루트 2배를 해준 얘는 결국 2 루트 10이요.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2 루트 10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충남여고 시험지를 다 풀었습니다. 끝내기 전에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그래서 번호를 적어서 이야기할 것이니까 꼭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얘기해주는 번호는 16번 문제. 뭐하는 문제였을까요? 지금 여사건을 사용했던 문제니까 한 번 더 복습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18번 문제. 어떤 문제였었냐면요. 원의 둘레를 2등분하면 그러면 그 말인즉슨 우리는 공통현의 방정식이 중심을 지난다.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었다라는 걸 한 번 더 기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21번도 16번과 동일하게 문제를 푸는 거랬고 이것도 결국 여사건 썼던 문제예요. 한번 보면서 꼭 다시 보세요. 그리고 23번 문제. 우리가 마무리 지금 여기서 지었던 23번 문제. 좌표를 일일이 다 구하지는 않았어요. 좌표를 1 글씨를 너무 못 써도 이해해 주시고요. 일일이 다 구하지 않고 우리는 그림으로 해석한다. 이게 우리가 원에서 문제를 풀어야 될 내용이에요. 네, 오늘 하루도 수고했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시험 잘 봐요. 구독!